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지역에, 범죄 예방 위험 협의회라는 거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 협의회 안에 고향지구의 범죄를 활동하고 있는 최중현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부탁을 이어가지고 원래 이게 1시간짜리 45분의 강의가 되는 부탁이었는데 여러분들의 특별하게 25분 안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10분 동안 3가지 정도 했어야 돼요. 뭐냐면 저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학교 폭력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가 되는데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또 이게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거 또 예상을 해보더라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가 아니 주변에 누가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어디다가 알려줘야 되는지까지 해서 세 가지만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할 것이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2011년 12월 달에 대구에서 권승민이라는 학생이 자살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서울 학생이 공개적으로 자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때 당시 자살하기 전에 부모님들한테 유서를 남겼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분명히 대단한 내용인데 먼저 그 유서 내용을 일본판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순에 윤준이라는 애가 같이 아이템을 키우자고 했는데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을 쓴다고 제 통장에 돈까지 가져갔고 매일 돈을 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등수는 떨어지고 2학기 때쯤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음악의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고 빨지까지 써줬어요. 키우려는 양은 더 늘고 때리는 양도 늘고 수업 시간에는 공부하지 말고 시험 문제 다 찍고 돈 벌려고 위로 공부하고 놀이공하고 단서를 빼고 우리 가족을 욕하고 우리 가족은 공부 못하고 다 가져가고 학교에서도 원래 때리는 온갖 신부님과 숙제를 시키는데 그런 짓을 했어요. 12월에 들어서 자살하자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저를 막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매일 남녀를 오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매일 왔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시거나 저처럼 죽지 마세요. 저의 가족들이 슬프다면 저도 분명히 슬플 거예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말이라.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 전했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2011년 12월달에 대구의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권승민 학생이 14살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은 그 학생의 어머니,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굉장히 서로가 보호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3가지 정도만 이건 학교 폭력이 이런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 법에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 되어 있지만 2011년 12월 이후에 권 학생이 그런 일을 당한 이후에는 미성년자로 학교가 처벌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나 법에서 처벌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도가 되게 무서웠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데 학교 훈련이라는 것이 알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직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알고 바꿔하지 말고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아까 대구 중학생 실제 자필로 쓴 유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상대적으로 가슴이 너무 외연되고 상황이 너무 슬퍼서 아버님은 퇴직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퇴직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자식도 보고 못하는데 다른 애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느냐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부모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부모님이잖아요. 선생님이면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스스로로서 어떤 위치에 계신데 이분이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결국은 선생님을 그만두셨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학교 훈련에 단순하게 어떤 그런 교육으로 일회성으로 듣고 그냥 한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을 해야 돼요. 범죄라는 것이 이게 범죄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리다고 학교 훈련을 나오는 관계 없는 거야. 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그냥 지나친다는 이거 자체는 법법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행위들이 왜 그런지를 뒤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SNS가 많이 따라다 보니까 문자로 많이 주고받는 게 많잖아요. 카카오톡도 하고. 사실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실사례인데 이걸 보면서 많이 어땠었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그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썼을 때 법적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요. 이걸 위해서 다양한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SNS 문자를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이 안 보겠지, 나와 그 친구와 이야기겠지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표출해가지고 되면 증거물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보다 실질적으로 증거물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친구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학교 불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종류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내 폭력, 언어 폭력, 금품같이, 돈이죠.
그 다음에 따돌림 당하는 거, 따돌림하는 거, 그 다음에 괴롭히는 거, 성폭행, 사이버를 매체하는 거, 아까 보셨던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폭력서클에 대한 부분. 폭력서클, 특히 사회 폭력은 아실 거고, 어느 폭력도 알잖아요. 뭐 심하게 해서 내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폭력이 문제가 되고, 그 불같이 무기나 금전을 물었을 때 문제가 되고, 따돌림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괴롭히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힘을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힘을 가해했을 때 문제가 되고, 성폭행 여러 다양하게 여러분 아시죠? 근데 사이버의 매체 분석하는 거 잘 모르세요. SNS 분석 가지고 하는 모든 흥미를 말하는 겁니다. 사이버상, 내가 오프라인, 내가 눈에 보는 친구를 옆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아까 같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한 모든 상황들은 다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폭력 서클이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폭력 서클이 뭐냐면은, 서클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몇 명이 의기가 투합해서 우리는 뭐야? 라고 모여서 그 자체가 한 개인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얘기한 관찰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 단체적인 행위를 했을 때 폭력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에 용어가 있는데 가중 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가중. 더해지면 내가 제 행위보다 더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폭력적으로 특히 상상력을 쫓아서 다닌다든가 이런 어떤 의미를 주죠. 좋은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데서 행하는 것은 폭력의 유형 중에 하나다라는 걸 꼭 인식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니까 오늘 보니까 너무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학교 폭력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여러 사례 중에 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잘해줘요. 친구에도 내 사람이랑, 아니 내 친구가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친구가 있는데, 약간 나하고 방향을 달리한다든가, 어제 예를 들면 가지 않아서 술 먹자고 그러는데 같이 안 먹었다든가, 이런 폭력을 약간 밖으로 나가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편이 아닌 상대편에 대해서 어쨌든 그 친구가 불편해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자체가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첫 번째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관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내 친구의 일이야, 옆에 다른 사람 이야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 있는 그 친구도 그때의 어른이 다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알았어요. 내용도 알고 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말하는 왕따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친구들이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가까이 있는 선생님 아니면 학교의 상담 선생님 아니면 저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라에라도 전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근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학교를 관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밖에서 실수로 남의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훈련하는 이야기하는 건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 분위기가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방관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시려고 하면 그 법에서 말하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거기서 누군가 중재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일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입장과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폭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죠? 정말 학교에 폭력이 있으면 안 돼요. 학교는 뭐 하는 데죠? 네, 공부하는 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굉장히 길 것 같죠? 이 중학교 3년이 굉장히 길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아요.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이 길지 않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그냥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 단어 중에 폭력이 뭐예요, 폭력이.
어린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저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폭력이고 이런 폭력이 생겼을 때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 그런 분위기나 이런 상황이 딱 돌아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내가 뭔가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걸 하고 있어. 사랑에 대해서 느낄 때 느낌으로 와요. 말로 그냥 느낌으로 오는 것처럼 내가 피해를 받는다는 느낌이라는 것이 조금 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하시고 상담 선생님 찾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말대로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집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걱정하실까? 아니 아빠가 나를 혼내킬 거야. 나를 그런 면도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하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더 터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과 선생님 또는 어른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위해서 혹시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다른 친구로부터 또 왕따 비슷함을 당하지 않을까를 염려하는데 절대 되지 않아요.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조용히 그냥 잘 해결해 봐야지 하고 쉬쉬쉬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팔뚝에 상처가 났어요. 여기 칼로 워낙 찢어졌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치료하잖아요. 소독을 해야지 상처가 빨리 나요. 그런데 대부분 허기공력에서 간과하는 게 어떤 거냐면 군대를 칙칙 감아요. 소독 안 하고. 그럼 팔이 어떻게 돼요? 써먹어요.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훈련은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훈련이 적어지고 또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키는 걸 물어주는 거와 친구들도 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은 꼭 하셔도 이 지켰을 때 만약에 학교 폭력에 이거에서 비밀이 어쩌고 나가면 학교 폭력 보는 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처벌할 수 있지만 26조의 법률은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법을 믿고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이 두 가지를 다 했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선생님도 조금 신뢰가 아닌 것 같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할 때는 좀 그래요. 그럴 때는 이 번호로 몇 번이에요? 네, 이 두 가지를 아셨을 때 이 다음에 117로 전화하시면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뭔지 상황이 어떤지 묻지 않고 무조건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21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한 그 비밀에 대해서 나라가 헌법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사하는 중학교는 제가 알고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누구 찾는 거예요?